2단원, 이번 단원은 국어 문학 단원입니다. 치마에 그린 그림, 새로 나온 어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지르다, 그릇에 담겨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 쏟아지게 하거나 흔들어 넘치게 하다. 울먹거리다, 울려고 하는 표정이 되어 자꾸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다. 관찰, 보다 관, 살피다 찰. 사물이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다. 값지다, 물건 따위가 값이 많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가 물을 엎질렀죠. 물을 엎질렀구나, 누나가 치울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울라고 하고 있죠. 자, 엎지르다, 울먹거리다. 왼쪽 그림을 보면 값진 보석이구나, 자세히 관찰해야지 이렇게 나와 있죠. 관찰, 값지다. 이번 단어는 엎지르다, 울먹거리다, 관찰, 값지다. 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넓히기. 1번, 괄호 안에서 다음 내용에 알맞은 어휘를 골라 공표를 하시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지수는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갔다. 차가 지나가면서 지수의 옷에 빗물이 튀었다. 지수는 속상해하며 울먹거렸다. 속상해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울먹거렸다입니다. 2번. 밑줄 그은 어휘와 뜻이 비슷한 어휘를 골라 V표를 하시오. 그 탐정은 일부러 물을 엎질러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다. 엎질러진다라는 것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엎질러서, 쏟아서, 관찰했다, 살펴봤다, 그러니까 살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말이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말을 바꿔볼게요. 그 탐정은 일부러 물을 엎질러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했다. 그 탐정은 일부러 물을 쏟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폈다. 정확한 말이 되죠? 엎질러서는 쏟아서, 관찰했다는 살폈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3번. 밑줄 그은 어휘와 뜻이 비슷한 어휘를 골라 공표를 하시오. 흥부가 박을 가르자 박 속에서 값진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값지다라는 것은 비싸다. 왜 비싸요? 귀하니까 비싸다. 값지다, 귀하다 같은 뜻입니다. 귀한 되겠습니다. 4번. 빈칸에 관찰을 쓸 수 없는 문장에 기호를 쓰시오. 기억, 나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가 되겠죠. 비행기에 관찰이 많다. 말이 안 되죠. 니은은 동물이 뛰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말 되죠? 디귿, 씨앗에서 싹이 트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것도 봤다는 거죠. 리을, 과학실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곳이다. 정답은 기억입니다. 어법 표현 다지기. 5번, 보기를 보고 밑줄 그은 어휘를 빈칸에 바르게 고쳐 쓰시오. 보기, 엎지르다. 예, 물을 엎질렀다. 예, 물을 엎질렀다. 발음은 똑같거든요. 피읍 들어가는 엎질렀다나 비읍 들어가는 엎질렀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받침 피읍은 말할 때는 비읍으로 발음하지만 글자로 쓸 때는 피읍으로 씁니다. 이것을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받침에서 발음이 되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예요.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되고요. 키역도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받침으로 나올 때. 그리고 지읒도 디귿으로 발음되죠. 발음할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가지가 발음이 되지만 쓸 때는 모든 받침을 다 쓸 수 있습니다. 1번. 주스를 엎지르지 마라. 이럴 때 피읍이 들어가는 게 맞죠. 2번.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다. 비읍이 아니고 짚고일 때 피읍입니다.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고 싶다. 싶다일 때 비읍이 아니고 피읍 싶다죠. 6번. 빈칸에 들어갈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어휘를 선으로 바르게 이으시오. 1. 넘어진 아이가 울먹울먹했다. 아파서 울랑말랑 하고 있는 거죠. 2번. 2.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다닌다. 놀라서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 벌렁벌렁은 몸의 일부가 아주 가볍고 재빠르고 크게 잇따라
움직이는 모양이고요. 벌렁벌렁. 꾸물꾸물은 매우 작고 느리게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빠꾸빠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꾸물꾸물. 울먹울먹은 울려고 하는 표정이 되어서 울음이 터져 나오기 직전 정도 상태가 되겠습니다. 7번. 7번. 다음 속담을 사용할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구슬 서말은 구슬이 많다는 뜻이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잘 꿰어서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어야 소중한 보배가 된다. 이 속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쓸모있게 만들어야 값어치가 있음을 뜻한다. 민우가 사놓은 책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그냥 두면 쓸모가 없고 어떻게 해야 쓸모가 있어지죠? 읽어서 내 거가 돼야 쓸모가 있어지죠? 민우가 책을 많이 사놓고 읽지 않는 것은 가치가 있는 책을 쓸모있게 만들지 못하는 거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속담을 작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정답은 3번. 민우는 책을 많이 사두기만 하고 한 권도 읽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어휘로 교과서 읽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를 좋아했다. 한 번은 신사임당이 마을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다. 식사를 하던 중에 잔치에 온 어느 부인이 자신의 치마에 국물을 엎지르고 말았다. 이웃에게 빌린 치마인데 어쩌면 좋지. 그 부인이 울먹거리며 말하자 다른 부인들도 걱정했다. 값진 비단 치마라 얼룩이 잘 안 지워질 텐데. 신사임당은 벼루와 붓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국물 자국 위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그렸다. 금방이라도 포도알을 떼어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한 그림이었다. 치마를 받은 부인은 시장에서 그 치마를 팔아 새 치마를 사서 치마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8번. 이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글은 시와 그림에 뛰어났다고 알려진 신사임당에 관련된 이야기죠. 신사임당이 치마에 포도 그림을 그려서 곤란한 상황에 있던 부인을 도운 일이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얼룩진 치마에 포도송이를 그린 일이 핵심 내용 되겠습니다. 9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신사임당의 재주로 알맞은 것에 V표를 하시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곤충과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써 있죠. 이러한 신사임당의 생생한 포도 그림을 그렸다는 것에서 신사임당은 그림을 잘 그렸음을 알 수 있죠. 정답은 그림을 잘 그렸다입니다. 10번. 신사임당이 기억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신사임당은 국물이 엎질러진 치마에 포도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국물을 엎지른 부인이 그 치마를 팔아서 새 비단 치마를 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얼룩 위에 포도 그림을 그린 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단어는 치마에 그린 그림, 신사임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마에 그린 그림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새로 나온 어휘는 엎지르다, 울먹거리다, 관찰, 값지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제주들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써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